자, 중국 정부의 채굴장 단속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 출렁거렸습니다. 자, 한때는 코인당 3만 1,000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투기 열풍에 휘말린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040 세대가 재건축 아파트 매수로 몰리면서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강경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까지 생각해 보죠.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암호화폐 얘기 좀 해보죠.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는 3만 1,00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3만 2,000달러 정도로 올랐는데 이 이유가 중국 때문인 거다, 이런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했던데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한때 올 들어서 이 비트코인 최고 시세가 6만 1,000불 정도 갔었어요. 반토막이네요. 예, 그때 우리가 테슬라가 예. 이 모델 Y를 그 비트코인으로 받아주겠다. 네. 그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6만 달러니까 예. 거의 6천만 원이 버금 가거든요. 한 대 가격이다. 이런데 지금 뭐 1,000불 정도 오르내리는 것은 그 시세 변화라도 볼 수가 없고요. 네. 지금 현재 3만 달러대 초반인데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엄청난 지금 가격 하락이에요. 그러네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의 이 채굴장 때리기가 아주 결정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거나 생산을 하면 그거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굴, 광산에 가서 가상화폐를 파내는 게 채굴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금이나 은은 광산에 저 막장 이런 데 들어가야 캐내지만 네. 가상화폐는 여기서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막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컴퓨터 안에서 그래픽 카드를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데 전기료가 네.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고도 묵인해주는, 이러면 가상화폐를 채굴을 하면 그것 자체로 돈을 좀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하나에 뭐 6만 달러까지도 벌 수 있으니까요. 예. 은혜도 눈 감아줬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채굴을 금지한 지역이 서추안성이라는 곳입니다. 예. 우리 중국집에 가면 사천요리, 아, 예, 예. 예, 그게 서추안입니다. 거기는요, 맛있죠. 예, 거기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장비, 관우 얘들이 나라를 세웠던 삼국지 총나라가 있던 곳이에요. 네네. 그 제갈량이 있던 곳 아닙니까? 예. 거기가 산골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력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려오는 데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는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 서추안성에서 하면 자연 수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니까 가장 재생 가능한 거다. 그래서 서추안성에는 그동안에 채굴을 일체 타치를 안 해왔고 예. 중국에서 마지막 보루로 다 건드려도 서추안성 가상화폐 채굴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거기마저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는 지금 전기를 허비를 막자, 이런 선에서 벌써 훨씬 차원이 높아진 것이죠. 예. 가상화폐는 이제 통화제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이 와르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금지하는 거는 전기 쓰지 마. 비트코인은 근데 통용은 우리나라 절대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또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는 뭐 중국 당국에서도 전기가 문제가 아니다. 예. 이 가상화폐가 창고를 하면 중국이 추진하려고 있는 국가 주도의 통화 시스템, 네. 특히 중국은 지금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 화폐 도입을 앞두고 가상화폐를 국민들이 다 사용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아니면 중국 인민은행이 국가 경제를 통솔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상화폐가 범람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가상화폐 채굴을 안 하면 네. 가상화폐 숫자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중에 팔려고 나오는 물량이 적어질 테니까 가상화폐 가격은 올라가야 오르겠네요.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시키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 대목에 지금 가상화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상화폐는 채굴을 하지 않으면 네. 완전히 이 생명 이런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이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중앙은행이 없더라도 여러 컴퓨터 네트워킹에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간직해주면서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채굴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를 돌리면서 그 숫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예.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데 만약에 채굴이 중단되면 현재 나와 있던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 이런 것이 거래가 마비돼서 예. 하루아침에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채굴 중단은 가상화폐 시대의 종말이다. 예. 이렇게 보는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9월에 사업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상장됐던 코인을 그냥 고지도 안 하고 막 폐지하고 막 정리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9월 23일 날 특정 금융 정보에 관한 법률 예. 이른바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이 시행이 되고 이 특검법에 따라서 신고를 받아내지 못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완전히 불법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신고를 받아내기 위해서 은행과 공식적인 회사 결제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행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그런 어떤 잡코인, 네. 소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국제 간의 거래가 잘 안 되는 이런 코인의 숫자가 많으면 거래소에 대한 평가 점수를 적게 주기 때문에 예. 지금 거래소들이 앞다투어서 이른바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잡코인들,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통용되는 이 가상화폐를 대거 이제는 거래하지 않겠다.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약 90% 정도가 상장 폐지가 됐고 이런 속도는 앞으로도 더 해서 9월 달까지는 몇몇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도, 이더리움 정도, 예. 다치코인 정도 한 서너 개를 빼놓고 나서는 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설명도 잘 안 해주고 하나 봐요, 투자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 상장할 때도 예. 자기 마음대로 거래소 마음대로 했고 또 폐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 내용이 도대체 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동안 상장할 때도 원래 자격이 좀 부족했던 가상자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다가 네. 이제 특검법에 대한 정부 승인을 눈앞에 두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 신용도가 좀 떨어지거나 국제 간의 거래 유통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예. 지금 마구잡이로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영화 빅쇼트라는 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인데 이 마이클 버리가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 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버리도 요즘 언급을 하시고 굉장히 지금 경제적 그 관심도가 굉장히 제 높아지셨어요. 빅쇼트를 봤죠. 아, 대단하십니다. 인사이드 잡도 같이 보면 좋다고 해서 인사이드 잡도 봤어요. 맞습니다. 너무 어렵던데요. 저는 화폐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네. 이 빅쇼트 영화를 보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말자. 아.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정도예요? 중요한 영화예요. 예. 2007년도, 2008년도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금융위기를 미리 예견했습니다. 네. 이 마이클 버리는 원래 의사예요. 의사죠. 예, 의사인데 의사로 사람 만나고 신경과 의사인데 그게 너무 싫어서 앉아서 컴퓨터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도 같이 해서 이제 해치펀드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모기지가 너무 위태하다 해서 곧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 스토리들을 다룬 게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거든요. 자, 이 왜 지금 와서 빅쇼트가 회자되느냐. 지금 금융시장 특히 가상화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마이클 버리라는 저 의사 출신의 경제학자 저 양반이 가상화폐 지금 대폭락이 온다.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증권시장 내에서 또 테슬라라든지 또는 게임스탑
저희들이 여러 번 초반에 많이 했죠. 예. 공매도 했던 회사 예. 그 회사들을 지금 투기 경고를 하고 있는데 빅쇼트라는 게 그 말은 쇼트란 말이 판다는 뜻이고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큰 공매도란 뜻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의 경고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40 세대가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상황이죠? 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깨끗하고 네.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고 예.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들입니다. 네. 곧 이제 가만히 둬도 자연재해도 무너질 것 같고 예. 거미가 나오고 이런 집들 그래야 그게 재건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재건축에 기대감을 갖고 젊은 세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남이나 한복판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런 데는 잘 가지도 못하고 저쪽 노원구 지금 노원구 집값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어요. 네.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그동안에 쌌던 데거든요. 예. 뭐 그런 곳도 노도강이라고 그래서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이 가격이 강남 쪽보다도 가격 상승폭이 더 큽니다. 상당히 유의할 만한 그런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30대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처음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네. 왜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 아파트에 더 매력을 느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요. 예, 이생진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번 생에 접니다, 저. 예, 이생진망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30대나 40대들이 이번 생에서 나는 집 구하는 거는 망했어. 네. 이런 의식들이 네.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많이 벌어져서 월급 가지고 급여 가지고 아파트를 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가 아파트 청약 제도의 이 가점 제도입니다. 네. 과거에는 추첨을 통해서 10대고 20대고 이렇게 당첨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주택 이하 31 서너 평 이하의 주택은 네. 가점이 없으면 청약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가점은 나이가 30이 돼야 그때부터 무주택 1년을 쳐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 강남에 집이 들어가려면 한 50살 정도는 돼야 되고 아기가 한 4명 정도 돼야 되는데 2년에 1명씩 낳더라도 한 5년, 1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요인들이 총망라돼 가지고 20대와 40대의 이 이생진망 심리까지 겹치면서 예. 상당히 암울한 그런 세대가 됐죠. 그런데 이 재건축은 자칫 잘못하면 재건축이 되면 그래서 새 아파트로 거듭나면 실제로 집값은 많이 올라갑니다만은 네. 그러나 재건축이 20년,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50년 된 재건축도 있어요. 예. 50년 돼도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부도 그렇고 계속 집값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규제를 좀 내놓고 있는데 그게 뭐 효과가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집들은 이제 사고 팔아도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네. 또 서울의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청담동이라든지 잠실 또 대치동 이런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로 잡히고 있는데 이게 풍선 효과가 생겨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쪽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그쪽 서울 외곽의 집값이 오르니까 다시 중심부가 오르는 밀어내기, 실어내기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집값이 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억나는 단어는 이생망이군요. 예, 이생진만. 예,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